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두뇌가 좋아하는 공부는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생각 코딩은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학습법이라 볼 수 있어요. 우선 어머니들은 이 프로세스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각 기억, 그리고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즉,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게 감각 기억이고요. 우리가 주의 집중을 했을 때 그게 단기 기억 또는 자급 기억의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20초에서 30초 정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을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단기 기억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장기 기억을 해서 시험 볼 때 잘 인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출.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인출의 행위를 해요. 그리고 단기 기억의 행위를 해요. 공부를 할 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시험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100점을 맞았든 90점을 맞았든 간에 그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그 한 챕터에 대해서 너 말로 해볼래? 말로 해보 한번 누구야? 진표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줘. 응? 그 학생이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 나왔을 때 시험을 봐요? 내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객관식 시험을 봐요? 인생에서 그렇죠?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경우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별로 없죠. 우리 아이들은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죠? 근데 열심히 벼락치기 해서 눈으로 몇 번 읽어 가지고 단기 기억한 다음에 시험만 보고 잊혀지는 공부를 하면 정말 허무하지 않아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입했는데. 근데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3년 뒤에 물어봐도 5년 뒤에 물어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고 진짜 공부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 단순히 어떤 인출의 행위만 할 것이 아니라 부호화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부호화. 오늘 이 개념 모르셨다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부호화. 이 부호화를 영어로 하면 인코딩이라고 해요. 생각 코딩은 실제로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는 그런 의미의 생각 코딩도 되지만 저희 진정한 의미의 생각 코딩은 생각을 잘 부호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습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부호화를 잘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덩어리로 뭉쳐서 외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청크법,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시각화, 기억의 방을 만드는 뭐 장소법, 앞글자만 타는 뭐 두음법, 스토리를 만드는 이야기법, 뭐 쪼개고 나누는 뭐 직소법 등등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방법들은 학생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기억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억력과 관련된 유튜브를 어머니들 보셨을 때, TV 나온 걸 보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대부분 기억력 대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기억법이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기억력이 좋을 수 있지만 기억력 대회 나가는 사람들이 공부를 꼭 잘하진 않아요. 물론 기억력 대회 나가신 사람들의 그 좋은 결과물을 내는 분들은 의미는 있어요. 어떤 걸 보여주냐?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충분히 노력만으로도 기억력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다.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공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보다 진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호와 방법만 알면 돼요. 저는 그거를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킹, 범주화, 구조화. 이 세 가지를 조직화라고도 해요. 물론 조직화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직화, 조직화.
네, 조직화라고 해요. 조직. 이게 뭐냐? 짧게 한번 테스트를 하기 전에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려보면 청킹은 의미상의 덩어리로 파악하는 부호 전략. 범주와는 서로 공통점을 묻는 그런 전략. 구조화는 내 논리에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조직을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인간의 한 분야의 학문의 전문성을 만드는 능력이고요. 이 세 가지는 다 유사한 점들이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청킹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들 중에서 덩어리를 묶는 능력이고요. 범주화는 흩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관련된 것끼리 묶는 능력이고요. 구조화는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놓고 논리적인 패턴을 맞춰서 내 것으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청킹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테스트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진으로 찍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에게 학습 인지 능력 검사 10만 원 상당의 학습 인지 능력 검사 저희 자체 개발한 검사를 아이들에게 볼 수 있게 할 거니까요. 꼭 지금 꼭 사진 안 찍으셔도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한번 문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부모님들의 청킹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느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갑니다. 5초 드릴 거예요. 눈으로만 보면서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시고요. 눈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갑니다. 준비, 시작. 3, 2, 1, 땡. 혹시 실시간 채팅 가능하신 부모님들은 지금 본 내용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써봐 주세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바로 빨간볼 선생님, 부모님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제헌절, 개천절, 성탄절, 광복절을 말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부분 있어요? 이 날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제헌절 빼고 다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날이에요. 가족들이 다 집에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외워요. 달달달. 근데 공부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어떤 정보를 볼 때도 항상 의미상의 덩어리를 파악하는 사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냥 IQ 테스트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독해력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에픽하이 타블로로 가세요. 에픽하이 타블로.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을 3년에서 3년 반 만에 우수 졸업을 했죠. 그 타블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저는 중학교 때 속독을 혼자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속독 방법이 단순히 사진 찍듯이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한 페이지를 놔두고 가상의 반을 쪼갠 다음에 의미상의 덩어리를 파악하는 전략을 썼대요. 근데 처음부터 되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꼭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지 않아도 빠르게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아주 많은 책을 빨리 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속독이 아무나 못하는 능력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청팅 기반의 독서법 공부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도 있어요. 이 개념을 매직 넘버 7이라고 하죠. 매직 넘버 7. 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보다 7개로 되어 있는 게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단기 기억의 양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다라는 게 조지 빌러라는 사람의 논문에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접목이 된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파악하는 능력,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오늘은 빠르게 또 지나가도록 하고 다른 내용들에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딱 하나 문제만 풀어볼게요. 30초 드릴게요. 이번엔 30초 갑니다.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한번 채팅방에 적어보세요. 10초 드릴게요. 네. 바로 이 단어들이었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주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면요. 순서를 보면 제가 알아요. 어떤 암기법을, 기억법을 갖고 있는지. 예, 김주 선생님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네, 백은영 선생님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상위 1%인데요. 백은영 선생님. 공부 잘하셨나 봐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주잖아요. 꼭 이거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사진 꼭 찍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이 단어를 암기하게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많은 학생들이요. 포도껌무를 써요. 포도껌무. 네, 산재 선생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네. 네, 포도껌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 어떤 거예요? 순서대로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단기 기억은 아주 훌륭하신 거죠. 훌륭한 학생들인 거죠. 하지만 포도껌으로 썼다라는 거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전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범주화라는 능력인데요. 상위 1% 학생들은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EBS에서 이미 테스트를 한 결과 아이비리그 대학교 학생들과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100개 카드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 그리고 일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를 평가해 보니까 그냥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23개를 기억한 거에 반해서 상위 1% 학생들은 46개를 기억했대요. 약 2배 정도를 더 많이 기억을 했죠. 근데 이 학생들이 그냥 많이 기억했던 게 아니라 기억 전략이 달랐어. 그걸 어떻게 아냐? 답안지를 보면 알아요.
답안지가 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포도권무로 기억한 게 아니라 순서대로 기억한 게 아니라 다 항목별로 묶어서 기억을 하는 전략을 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능력의 기억의 핵심. 네, 괜찮습니다. 이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 인간은 이걸 잘하게 태어났어요. 인간은 태어나면 엄마와 엄마가 아닌 걸 구분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내 편과 적을 구분하는 그런 범주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인간은 이 능력이 더 발전돼서 지나가는 개를 보면서 지나가는 푸드를 보면서 부모님들은 저건 강아지라고 알려주고 뭐 그런 학습들이 이루어지면 시골에 있는 진돗개를 보더라도 그거를 강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게 아니죠. 푸들과 진돗개는 다른데 유사점이 있다는 걸 바탕으로 우리는 그거를 강아지라고 말을 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니까 가질 수 있는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을 묶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 순서대로 기억하지 말라. 조금 느리더라도 관련 있는 것을 묶는 능력. 이게 생각 정리의 핵심이에요. 어머니들. 아셨죠? 전 생각 정리의 전문가기도 하잖아요. 정리한 뇌라는 걸 책을 쓴 1만 시간의 법칙을 창시한 데니얼 레비틴이라는 교수는 인간의 핵심 능력을 바로 범주화 그리고 기억의 외부화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주화라는 내용 꼭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범주화한다는 것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딸기, 귤, 포도를 과일로 붓고 배추, 무, 감자 이런 것들을 이제 채소로 붓고 우유, 버터, 치즈를 유제품으로 붓고 또 젤리, 초콜릿, 산껌, 엿을 어떻게 먹는 거냐면 진짜 제대로 된 범주화는 이거를 군것질 간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자류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진짜 범주화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이건 저희 생각 코딩의 특별한 방법, 더 특별한 범주화 방법인데요. 이 능력이 이제 생각의 중복과 누락을 발생시키지 않는 아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왜 군것질 간식 단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 딸기, 귤, 포도도 우리는 간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과자류, 과일류, 채소류, 유제품류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어떤 내용을 필기할 때, 기억할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항상 이런 사고를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중복과 누락 없는 사고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렇게 범주화라는 능력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조화라는 것은 제가 그냥 이 한 장을 보여드려 볼게요. 그냥 이게 구조화예요. 세안 코딩은 이건 구조화는 딱 지금 당장 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야말로 진짜 학습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경기고등학교 학생이 교과서, 학습지, 프린트, 인터넷 강의 등등의 내용들을 자신만의 매핑으로 구조도로 만든 능력이에요. 이건 내 거예요. 단순히 그 내용을 암기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구조도를 만드는 이 작품. 저희 생각 코딩을 배운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최소 2과목에서 3과목 정도를 다 이렇게 구조화합니다. 그리고 암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 구조화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목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 잘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제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게 자신 있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이런 능력을 3개월 만에 가져요. 저는 교과서 구조화는 기본이고요.
수능 지문 구조화, 신문 기사 구조화, 인터넷 강의 구조화, 심지어 논문 쓰는 능력, 책을 요약하는 능력,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융합 코딩 등등의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게 만드는 능력은 너무나 저한테 간단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저희 후기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결국 구조화까지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된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 재학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논리에 따라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 방법 알면 애들이 공부가 재밌어요. 네. 그래서 공부 못하고 싶은 학생들은 없습니다.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따라서 그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꼭 청킹, 범주와 구조화의 사고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진심으로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